안녕하십니까, 독학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전까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던 그런 대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요, 1968년 체코의 민주화 운동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당시 소련이 체코에 침공해서 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서 외과 의사인 토마스와 그의 아내인 테레사, 그리고 의사 토마스의 내연의 관계 사비나, 화가인 사비나, 그리고 사비나의 애인 프란츠, 이렇게 네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고 교집합을 이루고 얽히고 설킨 그런 인물 관계도를 큰 줄거리로 하고 있는데요.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려보자면 유능한 외과 의사인 토마스는 바람둥이고요. 그다음에 그는 여러 명의 여자 애인들을 두는데 그 애인들과의 잠자리를 가진 후에 공동의 수면 욕구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는 것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은 다르다. 요런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바람둥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과 의사 토마스가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식당의 종업원인 테레사를 만나죠. 그래서 테레사와 우연히 만나서 그게 운명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테레사가 첫 만남 이후에 토마스가 살고 있는 프라하에 방문을 와서 그때부터 토마스와 테레사의 동거가 시작되는데요. 이 토마스가 가벼움이라는 그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 테레사는 무거움에 속하는데요. 그 토마스와 테레사는 가벼움과 무거움을 대표하는 아이콘이고, 반대쪽에 사비나와 프란츠, 사비나도 가벼움을 대표하고 프란츠는 진지함, 무거움을 대표하는 그런 아이콘인데요. 그래서 이 토마스와 테레사가 함께 동거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의 내연의 연인인 사비나는 유명한 화가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관계를 에로틱한 우정관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가까운 친한 그런 우정 같은 관계냐면, 테레사가 이제 프라하로 와서 토마스와 함께 살기 시작할 때 사비나가 테레사의 일자리로 사진 기자 자리를 얻어주기까지 합니다. 자기 남자친구의 와이프에게 일자리를 얻어주는 그런 정도에 가까운 관계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비나는 이제 공산화된 체코를 떠나서 중립국인 스위스로 제네바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대학 교수인 프란츠를 만나고 그래서 또 프란츠와 사비나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고 그런 얘긴데요. 토마스와 테레사 부부는 그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글을 토마스가 신문에 기고를 했다가 그걸로 인해 공산당에게 이제 낙인이 찍혀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시골에서 토마스가 트럭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장면에는 토마스와 테레사가 교통사고로 즉사하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비나는 또 가벼움을 대표하고 프란스는 진지함을 대표한다는 그런 두 아이콘의 대립은 그 책에 나오는 챕터들 중에 이해되지 아니한 단어들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여자라는 하나의 단어를 놓고 사비나에게 여자는 운명이자 선택이 아니고 일종의 열등감으로 작용을 하는데, 프란츠라는 인물에게 여자라는 말은 하나의 가치고 숭고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실과 배반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사비나는 배반이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대열에서 이탈해서 미지로 나아가는 것을 배반이다라고 매력을 느끼는 반면, 프란츠는 충실함의 가치를 두는 그런 쪽이죠. 프란스는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인물입니다. 음악이라는 그 단어도 사비나에게 음악은 그저 소음이고
청각적인 불쾌함을 일으키지만 프란츠에게 음악은 도취로서 이해되는 디오니소스적 아름다움에 가장 근접한 예술이자 해방으로 나타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비나가 토마스와 테레사 부부의 교통사고 사망 소식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비나는 시골 생활을 했던 그 두 부부가 아마도 행복하게 살았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작품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비평과 분석을 좀 곁들여 보겠는데요. 쿤데라라는 이 탁월한 작가는 어떠한 문제의식에 대해 답을 내리기보다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을 대립시키고 질문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진행시키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작품에서도 드러났다시피 가장 핵심 키워드는 가벼움과 무거움이고요. 그것을 곧 육체와 영혼의 대립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벼움에 해당하는 게 토마스와 사비나고 무거움에 해당하는 게 테레사와 프란츠겠죠. 쿤데라는 철학과 정치, 역사를 넘나들면서 이야기를 장황하게 전개하는데요. 첫 부분에 나오는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이 그 사상으로 거의 이 작품의 주제가 함축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영원 회귀 사상을 바탕으로 쿤데라의 말에 따르면 소련이 체코를 침공한 게 무한한 시간의 연장인 역사에 있어 단 1회의 사건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있는 영역으로 흡수되어 무의미해지는 것과 같다는 식의 냉소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따르면 삶이라는 것도 그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움이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땅에 가깝고 실제적이고 참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 어느 게 더 좋다는 식의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것은 읽는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다만 쿤데라의 소설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지 않고 무작위적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체계 없는 서사 구조, 시간의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서 주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쿤데라의 문체는 굉장히 이지적이고 지적이고 간결하고 굉장히 진술적인 문장이죠. 한때 90년대 중반, 초반, 후반쯤에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 쿤데라의 인기의 열풍에 힘입어서 쿤데라식의 진술적인 문장을 소설에 자신의 문체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작가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쿤데라의 작품은 문학작품이 아니라 마치 무슨 에세이나 무슨 논설문, 논문을 읽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런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리스트고, 근데 그런 반면 한편 주제는 심오하고 구성 방식은 스타일리시하고, 그리고 인물 캐릭터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쿤데라의 소설들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 책을 20살 때 읽었는데 그때 이후로 총 3번을 더 읽었거든요.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소설이었습니다. 난해하고 전개 방식도 독자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제도 워낙 심오하다 보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소설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는 그런 좋은 소설이고요. 소설의 새로운 형식의 맛을 느끼고 싶은 독자가 계시면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